네. 여러분 3000% 만에 빠져가지고. 자, 이번 시간은 화체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체질이라는 걸 왜 화체질하면 역삼각형의 모양을 한 저기 모양이 한 얼굴 모양 두상 모양이 역삼각형의 모양에 가까운 사람들을 화체질이라고 합니다. 각각 화체질로서 음과 양 중으로 다는데 일단은 중간적인 좀 개념을 한번 이 시간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체질에서 보시면 이게 요 체질이 의외로 그렇겠지 굉장히 드물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근데 화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성격이 불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요거를 갖다 이게 지금 진하게 칠했는데 마치 불과 같아요. 그거 제 예전에 장기로 해가지고 차크라로 따지자면 자궁 쪽, 여성으로 하면 자궁, 생식기 부분으로 이게 이분은 성욕이 대부분 강하긴 강한데 꾸준하게 강하진 않고 한 방에 빵 하고 이렇게 불같이 빵 터지는 듯이 강해요. 근데 꾸준하게 강하지는 않아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해해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체질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다 왜 넣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약간 화가 100% 다 들어가지 않지만 화하고 뭐고 좀 섞인 사람이 있고 화하고 뭐 다른 체질하고 섞인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원래 이게 메인적으로는 첫 번째 메인적으로는 이게 많이 없어도 이게 부수적으로 이게 뒤에 이게 세컨 서드 쪽으로 약간 이 기운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알아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기본이 그리고 또 원칙이 이게 저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요런 체질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불같아요. 그리고 성미가 굉장히 급하고. 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이 사람들의 성격이 약간 좀 이게 좀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게 저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좀 많이 치게 돼요. 일을 쉽게 저지르고 뒷수습을 잘 못해요. 정말 불꽃같이 확 피어올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유명한 중에 딱 정확히 화체질 거의 이게 딱 대입이 맞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약간 이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배우 중에 최민수 이 양반이 원래 기본이 목이고요. 목에서 약간 화체질이 들어간 케이스예요. 얼굴 보면 기본이 목이고 두 번째 약간 여기서 화체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보면 사고를 많이 치잖아. 최민수 이 양반이 불같아 성격이. 원래 목체질이 좀 그렇긴 한데 기본은 목체질인데 화체질이 약간 들어간 양반이에요. 이게 좀 전형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화체질은 역대 예전에 신창원이라고 혹시 다들 하실란가요? 거기 김제 출신이었는데 이 양반도 신창원 이 양반이 이게 거의 화체질에 전형적인 화체질에 가까운 체질이에요. 이게 보면 딱 역삼각형 얼굴 모양이 딱 봐도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화체질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게 풍체질이에요. 이게 풍체질은 역삼각형이 역삼각형인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바늘처럼 이게 좀 길어요. 이 사람들 성향은 완전 틀려요. 화체질은 이게 그냥 역삼각형이 가깝고 풍체질은 삼각형인데 이게 길어요. 모처럼 길기도 하고 송곳처럼 길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화체질하고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좀 많이 틀려요. 그건 나중에 풍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풍체질하고 화체질하고 좀 약간 외관적으로 봤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화체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창원이 전형적인 거의 화체질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제 느낌이 딱 오시죠. 이게 불같은 성격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질러버리고 불꽃처럼 확 퍼지는 그런 좀 약간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께 언급한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게 화체질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너무 붉었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성향이, 영적인 성향이 이게 이게 너무 이게 좀 토극적인 사람들을 화체질에다 넣는 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육체의 화체질이면 굉장히 붉었대, 영혼의 본성 참나, 영혼의 성향이 이게 좀 약간 수체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차갑고 약간 소극적인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 좀 약간 적극적이고 이렇게 해서 이 역으로 육체를 갖다가 이게 화체질 육체에다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유명한 옛날 컨츄리 꼬꼬에 보면 누구죠 이게, 이렇게 두 명 있는데 그치 입담이 좋은 양반 있잖아요. 이 양반이 그런 좀 케이스예요. 원래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데 이게 육신이 화체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왔죠. 일종의 이게 좀 천상에서 내려올 때 육체에 대해서 처방을 그렇게 받고 내려와요. 이제 너무 이게 소극적이니까 좀 활달하게 해라. 있다면 좋은데 활달하지 않으니까 너무 소극적이니까 이제 좀 그렇게 가지고 화체질 몸에다가 이렇게 몸을 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을 보면 화체질인데 왜 붉었지 않고 왜 이렇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예시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컨트롤 꺾고 입담 좋은 양반? 옛날에 좋은데 이 양반이 화체질인데 성향이 불같은 성향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 천신교도 있을 때도 그렇고 이게 영적인 성향이 영적인 성향이라 그게 참나 본성 영적인 같은 겁니다. 영적인 성향이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 여기 지구상에 내려오면 이게 좀 살아가는데 자기 일을 하는 데서 굉장히 이게 제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약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화체질 몸에다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근데 이게 보면 화체질인데 저 사람 굉장히 이게 소심하던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복합적인 걸 좀 봐야 돼요. 마치 물감을 섞으면 어떤 색깔이 나오듯이 이게 좀 그런 거 비슷해요. 이게 제가 예전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마치 내 영혼 본성 참나는 마치 이게 백열전구와 같아요. 그리고 무의식 몸, 이 내 무의식 이게 경험 정보 이런 무의식적인 거는 마치 주위에 둘러싼 셀로판 종이 있죠. 셀로판 이게 유리가 이게 색깔 있는 유리도 셀로판 종이와 같아가지고 이게 빛이 이게 투사되면 이게 영혼의 이 정부의 색깔과 무의식인 셀로판의 색깔이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완전 다른 밖에서는 색깔로 보이는 경우가 이게 생기거든요.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마치 무의식적인 거는 무의식적으로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역삼각형 화에 이게 얼굴에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게 이게 체질답지 않게 불같지 않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좀 이런 경우가 다분하게 일어나요. 원래 처방을 그렇게 해요, 그냥. 그리고 화체질 같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이게 자기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게 좀 약간 무리수를 좀 많이 또 불같은 사람들은 요 체질로 같이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진짜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안 해. 육신을 내려올 때. 오히려 그런 양반들 내려오면 좀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육체에다가 이게 좀 이렇게 태어나게끔 만들어요. 안 그래도 이 양반 영혼의 성격이 불인데 몸의 성향까지 불로 하잖아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거의 이 사람들은 매일마다 싸움하러 다니고 거의 그냥 교도소에 경찰을 써고 교도소를 그냥 들락달락 폭력 전과로 그냥 들락달락가 딱 좋은 조합이에요. 그게 영혼의 색깔이 불과 같은데 내 무의식까지도 내 몸의 무의식인 성향도 같이 불의 성향이 화의 성향이면 완전히 난리가 나요. 그냥 이 사람들은 성격이. 그래 이렇게 근데 가끔가다 특수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웅이 굉장히 불같은 성격으로 뭔가 일을 해야 할 때 그 작업을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게 저 척준경 옛날 고려에 보면 척준경 장군 있잖아요. 요한번이 그래요. 척준경 장군이 약간 이게 이제 몸이 역삼각형이고 뭔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저기 영혼하고 그 저기 이게 같이 불과 불로 나눠가지고 뭔가 해요. 그 척준경 장군의 이게 저기 활약상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뤄내요. 진짜 불같이 이뤄내요. 소수 정예병 아니고 자기 혼자서 요 나라 군대를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막 휘젓고 와요 혼자서. 실질적으로 옛날 척준경 장군이. 그래가지고 고려의 그 우리 저기 조선 고려의 소드마스터라고 뭐 이런 저기 역사학자들이 많이 하죠. 소드마스터가 뭐 칼의 저기 그 고수, 칼에 스승 칼의 마스터. 소드가 칼이잖아요. 칼에 대한 최고의 고수 이제 마스터. 이제 그게 척준경을 갖다가 많이 그렇게 말을 해요. 고려의 소드마스터라고. 이 양반이 그냥 저기 말 타고 가가지고 요 나라에 진영에 들어가서 혼자서 다 쓸고 다니고 그냥 그러니까 요 나라 군인들이 쟤 뭐야 하고 그냥 얻어먹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쫙 빠져. 그리고 그 정예병으로 막 저기 그 핵심 저기 뭐냐 그 거의 뭐냐 저기 적군 그 핵심 거기까지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미션을 해내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의 영적인 그 성향이 완전 불의 성향인데 진짜 뜨거운 불의 성향인데 무의식까지도 같이 불의 성향 붙잖아요. 완전 불이 붙어가지고 이 양반이 이런 전쟁 같은 데에서는 단독적으로는 이게 무슨 영웅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 말을 해도 되나? 예전에 이 양반 척준경이 나중에 다음 하도 생을 지나서 저기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모가지 따라온 저기 그 김신조 일당 있잖아요. 마치 김신조 일당은 31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1명, 33명인가 31명으로 알고 있어요. 31명이 왜 31명이냐면 이게 김일성이 이게 보니까 엄청난 거야. 얘가 그게 척준경이야. 척준경 양반에 척준경이라 할게. 그때 이제 이름을 날리진 않았으니까. 이 척준경이 이게 특수부대 이게 북한에 여기 태어나가지고 특수부대에 들어왔는데 얘가 혼자서 장난이 아닌 거야. 그냥 다 때려 눕히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부대 그 날달긴다는 애들 갖다가 한꺼번에 다 혼자서 다 때려 눕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얘를 기반으로 해서 네가 한번 팀을 저기 꾸려가지고 저기 박정희 저기 모가지 네가 따는 부대를 하나 만들어 버려라 해가지고 그게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김신조 일당입니다. 원래 김신조는 그 멤버 중에 거의 그 막내쯤 정도 되는 애고 잡혀서 김신조 일당이고 김신조 일당이 아니라 척준경 일당이에요. 원래 그게 그 31명인데 원래 32 양반이 척준경 때일 때도 그렇고 소수 정예 거의 이 양반은 30명만 딱 이끄는 그 소대 규모의 그 최정예 중에 정예만 딱 이끌고 그냥 끌고 핵심 그냥 저기 그 지역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 임무를 잘해요. 척준경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옛날 김일성 눈에 띄어가지고 그 저걸 하니까 네가 한번 저기 팀을 꾸려라. 저기 박정희 대통령 모가지 따는 팀을 꾸려라.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 있는 특수부대들 다 돌아다니면서 착출을 자기가 직접 해요. 척준경 이 양반이. 그게 이제 김신종 때문에 31명이에요. 한 명이 30명을 이끄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척준경 때도 이 양반이 그때도 이 양반은 그걸 잘해. 딱 30명만 딱 이게 저기 그 정예 멤버, 최고 정예 멤버를 딱 꾸려가지고 걔네들 데리고 그냥 저기 적진 깊숙이 최고 우두머리 그냥 모가지 따고 가는 일을 잘해요, 얘가. 옛날에 저기 고려 저기 척준경 때도 그 양반이 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게릴라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서 그 공적을 많이 세워가지고 고려 황실로부터 이제 저기 큰 벼슬을 하사를 받죠. 그 옛날 그 당시 김준 무신정고시였는데 김준 그 양반이 너는 내 아들로 저기 나를 아버지로 부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맞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게. 가끔 틀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게 80%의 이게 확률을 80%의 이게 확실성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20%의 이게 오류점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화체질을 하다가 저기 하냐면 척준경 이 양반이 영혼의 저것도 하고 이 양반이 무의식 이 몸의 무의식도 화의 그 기운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김일성
이제 주석이라고 하죠 그냥. 김일성 저기 주석 이 양반 주석이 아닌가? 하여튼 저기 북한에 이제 김일성 장군이라 하여튼 김일성 주석이 하여튼 이쪽 양반한테 이제 저기 이게 저기 척준경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이름이 뭔지 제가 아마 김씨였을 거예요. 이름이 김철승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후대에도 그 이름을 그대로 성이 김씨고 이름이 철이에요. 강철할 때 철하고 승리할 때 승.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지어졌다고 하는데 진짜로 완전 이름에 딱 맞아요. 현생에도 현생 인연을 맺었냐고 진하게 인연을 맺지 않은데 우리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저보다 한 나이가 몇 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이름이 그게 아마 비밀 문서로 이게 북한에 있어가지고 다 그거를 없애버렸을 거예요. 나중에 그 들키면 이게 국제적 외교적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밀 보통 그런 거 같은 게 예민한 거는 아예 그냥 문서 자체를 다 소각을 시켜버려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든지 이게 스파이들을 통해서 나가든지 해킹을 당해서 이 자료가 나가면 나중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외교적으로 이게 굉장히 고립되고 이게 안 좋은 이게 상황에 부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문서를 소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현생에도 이 양반이 지금은 저런데 이 양반은 군인이 안 되면 진짜 범죄자가 돼요 거의 대부분. 이 양반 생이 그래. 이 양반 생 몇 개의 생을 갖다가 일본에서도 사무라이로 살았는데 완전히 거의 건달 완전히 불량배 거기서도 불량배 완전 찍혔더만 일본 역사에서도 무슨 사무라이인데 이름을 까먹는데 일본에서도 한번 역사에 그 이름을 남겨요. 그 유명한 사무라이로서. 근데 좀 안 좋은 면이 이게 건달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쌍끔 건달, 백수 건달 좀 약간 이게 찍혀요. 근데 현생에도 사람이 안 돼. 비슷하더라고 이게. 이 현생에도 그 이름을 그대로 써요. 북한에 있을 때 이름이 성이 김이고 철승. 철이 강철할 때 철, 이름은 승리할 때 승 해가지고. 요생에도 그 이름을 똑같이 써요. 저보다 우리 같은 학교도 나왔는데 저보다 3살, 4살인가? 3살인가 아마 선배였던 걸로 기억나요. 3살 선배면 그 당시에는 이게 거의 이게 대면을 할 일이 없거든. 동네에서 그냥 노는 형, 좀 사고 치는 형, 동네 사고 치는 형으로 이게 한번 왔었어요. 이 양반이 왜 여기 그때 태어나냐면, 저 때문에 이게 태어나요. 이 양반이 예전에 고려 때도 그렇고, 저걸 때 최고 자기가 주군으로서 모시고 싶어 하던 사람이 천상계 있을 때도 그러고, 저예요. 징기스칸을 갖다가 굉장히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징기스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롤모델이 아니라, 징기스칸 저분의 내가, 이게 신하가, 휘하에서 이렇게 하는 장군 아니면 신하가 되는 게 이 사람이, 전생 전부터 계속 꿈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태어나긴다고 이제 이게 다 예언이 나오니까 저보다 3년 일찍 먼저 여기를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때 때마침 거의 이게 박정희 대통령 모가지 따라가다 죽죠. 거기. 그리고 아마 이 양반이 형제봉인가? 거기 북악산 형제봉에서 죽어요. 예전에 제가 좀 약간 제가 거기 도남동 한진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1시간 정도만 가면 제 산책로 옛날 운동하던 그 길이거든요. 형제봉 거기 가면 이게 호경암이라고 있어요. 그럼 옛날 김신주 일당하고 막 이 총격전을 해야겠는데 이제 거기서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시지. 그냥 척준경 양반 그냥 김철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척준경 양반, 김철승 양반이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지.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가 이제 여기 저희 동네 태어나요. 먼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게 저 때문에 제가 이게 징기스칸은 그것 때문에 이게 저를 이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태어나고 저한테 온 인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하고는 직접적 인연을 안 맺었지만 저하고 인연을 맺기 위해서 천상계에 있던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서로가 모르지. 나도 내가 누군지 그때 몰랐고 그 양반들도 내가 누군지 몰랐고 본인들도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그냥 옷기 스치듯이 그냥 서로 다 스쳐나고 이제 서로의 삶을 살게 됐죠. 이제 왜 이 얘기했냐면 이 양반이 전형적인 화체질이에요.
제가 역사적인 사례를 이게 들어서 하는 이유가 이 양반의 영혼의 힘이 영혼 자체가 불 같은 성격이고 여기 이 양반은 뭔가 일을 내리겠으면 이게 이런 몸이 화체질의 불 같은 성향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진짜 얼굴 보면 딱 세모네요. 그냥 역삼각형 모양이야. 딱 약간 좀 누구하고 보면 신창원 얼굴하고 약간 비슷해요. 신창원하고 좀 비슷해요. 약간 이 양반이 싸움도 많이 하고 그게 좀 동네에서 약간 문제 말이 이렇게 문제야 좀 약간 그 양반이 나중에 군대로는 못 가고 군대로는 보통 세계 말에는 이런 영국들은 군대로 못 가게 만들어요. 왜냐면 거기서 발복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군대를 아마 못 간 거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천신들 그걸 다 못 가게 만들어 이게 거기 가면 발복하면 큰일 나니까 세계 말이 되면 그리고 그때 김일성 주석이 그걸 보내요, 이제. 근데 나중에 오리발로 내밀죠. 원래 뭐, 이런 거 스파이나 이런 암살 같은 거는 뭐 오리발 작전, 오리발 내미는 거는 뭐 기본이니까 그런 거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실미도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죠, 이제. 그치. 하여튼 그 양반이 그때 정확히 31명이 내려왔어요. 김철승이라는 그 양반이 김일성 주석으로 김일성 이 양반으로부터 정권을 다 유임을 받고 비밀리에 북한에 있는 최고의 특수부대 애들을 착출해가지고 딱 자기의 그 팀을 갖다가 자기 제외하고 30명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31명이 내려와요. 그 31명의 한 명이 김철승이고 30명이 이제 김철승이 최고의 이제 베스트 중에 베스트 특수부대 애를 갖다가 이제 착출을 한 게 그 30명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신조. 이 양반은 거의 막내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양반이 그 호경함에서 이제 총격전을 해가지고 북한산 호경함 보면 아직도 그게 다 총탄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제 빨간 쪽으로 해가지고 다 다 이게 표시를 해놨더라고. 저도 옛날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많이 보면서 참 옛날에 이랬구나 하고 그냥 감개무량. 왜냐면 호경함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잖아요. 청와대가 거기가 보여요. 왜냐면 호경함 그 자리가 일종의 청와대를 앞으로 진격하기 전에 베이스 캠프였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호경함 위에 가면 아무도 거기서 못 올라가게 다 이거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서 위에서 보잖아요. 청와대가 딱 보여요. 청와대와 광화문이랑 경복궁이 딱 보여요. 그 자리가. 그래서 호경함 거기서 걔네들이 알고 왔냐? 당연히 알고 왔죠. 이제 이게 남파 공작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쪽에서 이제 간첩들이 호경함 거기가 청와대가 잘 보이는 데니까 거기서 이제 교두부를 두다가 이제 이렇게 와라. 옛날 지금은 거기가 이제 등산로가 있고 이제 이게 거기 군부대가 바로 앞에 있고 이제 이게 저건데 옛날에는 거기가 완전 그 산이었어. 그냥 사람도 없고 뭐 산책로도 없고 그냥 산 그 자체였어요. 예전에. 그냥 밀림이었어요. 그냥 아무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거기서 호경함에서 간첩들이 거기서 보니까 딱 그 자리가 간첩들이 보니까 청와대가 잘 보이는 거야. 청와대 한눈에. 거기서 딱 올라오면 청와대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베이스 캠프로 거기서 이제 작전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청와대까지 내려가지고 총격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안 되니까 해가지고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총격전이 일어난 게 거기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머지 잔당들이 이제 북한산 쪽으로 도망가다 나중에 다 돌아가시죠. 이제 이 양반들도. 이게 누구의 북한 관점에서 봤더니 이 양반들이 성공을 했으면 원래 그때 김일성 이 양반이 다 시나리오를 다 짜놨어요. 그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 김칠성 이 양반하고 김칠성 외 30인이에요. 정확히. 김칠성 외 30인이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땄으면 그 당시에 제2의 6.25가 그때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딱 암살당하고 만약에 이게 혼란의 상태가 이게 혼란의 상태가 빠지면 그때 그걸 기습적으로 옛날 6.25처럼 딱 밀고 내려라고 다 시나리오가 이미 다 그 당시에는 있어요. 이제 당연히 지금은 북한에는 그건 없지. 그럼 북한 가지고 이 얘기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다 이런 이제 예민한 기밀 문서는 다 소각을 해버려요. 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만 그 알고 이제 그걸 다 묻어버리죠. 다. 이제 무덤까지 그걸 갖다 입을 다물고 이제 무덤까지 이제 그걸 가죠. 그거를 보통.
아마 그때 그 사건이 중요해요. 그때 정확히 김신조 일당이 아니라 김철승 외 30인 김철승 일당이라고 해요. 그냥 김철승 일당에 의해서 만약에 작전이 성공했으면 제2의 유교가 그때 발발이 됐을 거야. 그때 유명한 사례도 있죠. 뭐다 화하다가 이거였냐. 그 당시에 유명한 청와대는 그 당시에 지키는 사람이 경찰과 군인이 있었어요. 군인과 경찰이 같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말이 진짜 이 말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선조치 후보고라는 게 이제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예비군 같은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제도가 군 개편이 겁나게 되고 이제 특수부대 같은 게 창단이 굉장히 많이 돼.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김신주 일장이 이게 와가지고 이제 청와대 정문에서 총격전이 일어났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 군인들이 총을 안 쏴. 근데 경찰들은 막 쏴. 경찰들이 보면서 군인들 보고 왜 너희들 왜 총 안 쏘냐고 지금 이게 쟤네들 괴뢰군들이 지금 청와대를 침범하는데 총을 쏴야 할 거 아니니까 그때 재밌는 얘기가 나. 진짜 그때 군인 거기 이제 지키던 군인 이제 어떤 제일 높은 양반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직 총을 쏘라는 발포하는 명령을 아직 하다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총을 못 쏜다고. 그때 김신주 김철승 일당이 청와대 앞까지 막 암살하기 위해서 막 총격전을 하고 있는데 안 쏴. 군인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왜 안 쏘냐? 명령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때 경찰들은 막 쏴. 야 니네들 왜 안 쏘냐? 군인들 명령이 안 떨어졌어. 우리 여기서 명령을 안 떨어졌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경찰들에 의해서 막아내요. 그래서 나중에 선조치 후보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겨요. 어이가 없죠. 그죠? 근데 군인은 명령에 따라 발표를 해야 하는데, 김신주 일당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뭐가지 따로 청와대 전문까지 빌고 들어왔는데 안 쏴 총을. 얘네들 경찰들은 막 쏘는데 같이 도와줬는데 군인들이 안 쏴. 명령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주 어이없는 이런 어이가 없었던 일이 있어. 이거 말고도 어이가 없었던 일이 몇 개가 더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정확히 딱 김신주가 아니라 김철승 일당이에요. 그냥 김철승 일당이 한 31명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 원래 이 양반은 어디를 할 때 큰 대군을 이끄는 그런 걸 못해요. 뭘 하냐, 딱 소수 정예병 딱 데리고 기습적으로 상대방 무두머리 그냥 사령탑 가가지고 그냥 거기가 뭐가지 따는 걸 그걸 되게 잘해. 그럼 그거 가지고 딱 멘탈을 흔들어본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옛날에 일본 사무라이 살 때도 그렇고 징기스칸을 굉장히 연모를 했어요. 내가 저분 밑에서 일을 이게 신하로서 장군으로서 일을 했으면 내가 굉장히 큰 일을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신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자기 입을 하다가 그게 이제 소원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태어나기 한 3년 전에 먼저 태어나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그냥 옷기 스치듯 싹 지나가고 그냥 별다른 인연에 맺음 없이 그냥 이렇게 서로의 갈 길로 가게 됐죠. 재밌지 않나요? 화체질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화에 대해서 화에서 극에 달한 사람이 화에서도 이걸 제가 원래 화에서도 양의 기운에 진보적이고 좀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을 양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의미라고 제가 하거든요. 근데 이 양보다 화에서도 양의 최극에 달한 양반이 척준경 이 양반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화체질을 하기에는 이 양반만큼 화체질에 대해서 이게 설명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양반들이 귀해요. 자, 오늘은 그냥 화체질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